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후에 첫 외부 일정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하죠. 오늘 동아일보가 특종을 한 그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첫 외부 일정이 101세 되는 우리 잘 아는 아주 철학자 김영석 교수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그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일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씀했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 유지가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은 새겨 듣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19일 어제 일정입니다. 어제 일정. 101세 철학자로 불리는 연세대 김영석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식 첫째, 정의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01세 되시는 그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 그분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윤 총장이 퇴임 후에 집가하다가 첫 외부 일정으로 김 명예교수를 찾아가자 현실 정치 참여를 앞둔 윤 전 총장의 구상과 의중이 이제 처음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품어져 나왔습니다. 소위 상징적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 정의, 바로 상식이라는 법전, 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법전이 있고 또 일반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법전이 훨씬 더 현명한 법전입니다. 거기를 토대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를 많이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혼탁해졌다. 이 정권이 혼탁하다. 아니면은 이 정권이 이런 부분에 상식과 정의를 많이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와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그 비판적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19일 오후 김명애 교수 자택에서 한 2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윤 전 총장이 찾아뵙겠다고 먼저 연락하고 김명애 교수가 흔쾌히 수락해서 성사됐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평소 김명애 교수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공감하고 또 김명애 교수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명애 교수가 친분도 있어 양측 대화는 안부와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히 풀어져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화제가 2시간가량 길게 품어져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김영석 교수는 시간 내서 또 와서 보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윤 전 총장은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새겨 듣겠다. 또 꼭 또 찾아뵙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것 같고 의미 있는 만남이고 또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내용성 있는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형석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어떤 통화에서 이 동아일보가 이 특종을 한 보도인데 동아일보가 통화를 이렇게 김형석 교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식과 정의에 대해서 요즘만큼 국민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짐작이 안 되는 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짐작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바로 않는 것이다.
바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상식으로 이 정부를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의인데 편가르기를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상식이 불가분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아니 정의가 없는데 무슨 그 상식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바른 뜻이 바른 의미가 없는데 그 상식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국가를 위해서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서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는 겁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 정권을 위해서 한다면 개악이 된다. 그러면 이 정권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네. 김명애 교수는 인재,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고 조언됐습니다. 인재를 잘 활용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 흔히들 야당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인재는 야당에만 없는 것도 아니고 여당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여당에 인재가 있느냐? 야당에도 여당에도 다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참 멋들어진 얘기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내 편 안에서만 하면 인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애국심이 없이 정권만 욕심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애국심만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도 했다는 것입니다. 1920년생인 김명애 교수는 저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인생 경륜을 전해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살만한데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런 말을 잘 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살만한데 나라가 걱정이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의 한 지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만남인 것 같다면서 이 나라 진짜 인재들,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상식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김명애 교수의 말씀은 평소 윤 전 총장이 생각해온 바 그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4일 총장직을 던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법치가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는 거꾸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 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참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못 무너지게 이제 방어를 하고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인들 대신에 정파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김명애 교수에게 조언을 들은 건 사실상 정치 행보로 첫 행보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실제로 시대 정신을 강제해온 김명애 교수, 정계 진출 선언을 앞둔 윤 전 총장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어디 가서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는데 오랜만에 처음으로 교수님을 만나니까 시원하게 털어놓는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교수가 내가 볼 때는 어디 가서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는데 오랜만에 처음으로 교수님을 만나니까 시원하게 털어놓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윤석열 총장이 첫 미팅을 아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첫 외부 일정을 정말 아름답게 소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소위 거부를 내디는 큰 걸음을 내디는 윤석열 총장에게 소박하고 상식에 준하는 또
뭔가 깊은 인생의 그 행로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소위 상식과 정의를 주장했던 김형석 교수를 찾아뵌 건 참으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이 마음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시장경제가 뛰노는 태양,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소위 안보의 태양, 자유의 태양, 민주의 태양,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 부는, 미친 바람이 부는 시대라고 말이죠. 예. 그러나 광풍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풍, 순풍, 광풍, 미풍, 폭풍, 태풍, 모든 바람들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 멈추는 바람들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